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최근 사건들과 이에 대한 논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예로 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재판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고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부 사안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재판이 질질 끌리며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와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장관은 최근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이감 조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수감자의 주거지, 급수, 그리고 수용시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역 장소를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무부는 수감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수감자의 가족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복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이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것은 이러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옥중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내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의 동선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과 전직 고위 공직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그를 내란의 우두머리라 지칭하고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관저에 숨어 체포를 피하려 했던 비겁자라고 표현하며 그의 행태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주도한 내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정치적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두 인물 간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표현으로 인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된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인물의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정치적 대립으로 설명하기에는 과거와 얽힌 여러 사연과 권력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형 확정 후 그는 더 이상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응원하기 위해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지지자들에게 응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편지와 영치금은 조국 전 장관에게 큰 힘이 된다며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개인적 충돌로 비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정의와 형평성을 논하는 중요한 논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주의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한쪽에서는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대립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사례는 단순히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치주의의 원칙이 재확인되고 공정한 재판 절차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더 이상 개인적 갈등과 대립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될 때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은 더욱 성숙하고 공정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적 변화를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